지금부터는 마켓 1타 강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엠뱅고드 신광섭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섭입니다. 네. 네. 일동제약이 네. 오늘 또 오르네요. 이제 리뷰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리뷰만 몇 번째 하고 있어요?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네 번째, 네 오늘까지. 번째인가요? 네. 아니 뭐 얘기하고 나서 목표가 올리면 또 올라가고 뭐 네. 계속해서 그런 형국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제 올라갈 때만 리뷰를 하지 않고 그 전에도 한번 조금 이제 돌아가는 패턴에서 한번 리뷰를 도와드렸었는데요. 일동제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바이오에서 가장 센 종목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에인드바이오 신규 상장주지만 사실 그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1년 이상 된 상장주 중에서는 일동제약이 단연코 탑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조금 하루 정도는 좀 음봉 맞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오늘도 다시 또 신고가 행진에 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차 목표 가격을 제가 어제 제시해 드렸는데 이게 하루 만에 다시 또 달성을 했어요. 제가 일동제약을 뭐 자랑하려는 이제 의도보다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지금 일동제약이라든지 AMD바이오, 뭐 에이프릴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바이오들은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바이오가 개별적인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빠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한올바이오 파마는 앞서서도 계속해서 게스트분들 모셔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일동제약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냥 기관과 투신들이 이건 대놓고 이제 찍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레포트 쓰면서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여기서부터는 45,000원 부분에서 오버슈팅 같은데 아마 여기서 이제 누군가가 또 다시 한번 가격에 개입하는 또 흔적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4차 목표 가격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4차 목표 가격을요. 48,000원. 네, 48,0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만약에 5만 원을 넘어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바로 이제 슈팅보다는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좀 이제 ABL 바이오처럼 기간 조정을 한 그래도 1, 2주 정도는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또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전에 페트론이라는 주가 차트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 일동제약 4차 목표 가격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전에 또 목표가를 터치했지만 지금 또 하락이 좀 나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바이오 쪽에서도 특히 기술 수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 지금 오늘 또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이 바로 GI 이노베이션입니다. GI 이노베이션 한번 리뷰해 드릴 텐데 오늘 6% 정도 가깝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을 터치했고 3일 전에 다시 또 이제 정배열로 돌아섰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나서 올랐다가 밀리고 이게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데 자, 오늘 빠진 이유가 뭘까요? GI 이노베이션. 기업 그 담당자분한테 전화하시면은 빠지고 있나요? 저희 회사 주가?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본인도 전화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해봤는데 뻔한 뻔짜니까. 몰라요. IR 담당자가 매일매일 뭐 시세 체크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오늘 바이오가 GI 이노베이션, 리가켄 바이오도 빠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ADC 또는 이제 기술 수출 이전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서서도 계속해서 뭐 투자타임이라든지 앞선 코너에서도 언급했지만 한올바이오 파마가 조금 그런 것 때문에 보여줬다. 이전에 이제 젠백스 사태도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의미가 뭐 부여되는 것도 없이 그냥 다 매물이 출회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이제 물론 이제 이 여파가 얼마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으나 이 패턴들이 어쨌든 한올바이오 파마가 조금 안 좋은 이제 제스처가 좀 나왔기 때문에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종목에만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종목이 따라서 얘가 이제 기술처 이전에서 했던 거를 반환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기업들까지 우려감으로 굳이 여기서 패닉셀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투심이라는 게 좀 악화된 거거든요. 바이오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월, 화요일 정도에 좀 돌리는 패턴의 양봉이 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또 우리가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2차 목표 가격까지는
25,000원 좀 제시해드렸거든요. 높게 제시해드렸어요. 1차를 좀 짧게 제시고 2차를 좀 높게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좀 만약에 밀린다, 다시 또 돌아가는 패턴이 좀 등장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봐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동제약에 이어 GI 이노베이션까지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 확인해 볼 텐데 네. 장중 내내 코스피 코스닥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코스닥은 플러스로 다시 전환이 되긴 했어요. 좋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피가 또 상대적인 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좀 엇갈리는 좀 흐름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이 보였는데, 자, 뭐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전까지는 저는 코스닥의 장세. 근데 지금 특별하게 뭐 3,000스탁 얘기하면서 코스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막 기대감은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3,000포인트는 뭐 당장 뭐 2, 3년 뒤는 뭐 가능할 수도 있는 수치겠죠. 일단 1,000을 찍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공개 방송에서는 3,000스탁 얘기가 나오길래 뭐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제 컴콜 형식으로 진행했어요. 컨퍼런스를 토론을 했는데 3,000이나 목표 가격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000은 일단 모르겠고 일단 1,000 넘어가는 거 보고 좀 결정하자. 그래서 제가 지방선거 전까지 이론 가격으로는 1,360포인트 또는 좀 오버가 나오면 1,500, 1,600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6월까지 3,000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아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뭐 당연히 아무리 돈을 뿌려도 6개월 만에 어떻게 3,000포인트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조금 말이 안 되는 그 부분이죠. 예, 지금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어쨌든 그 목표를 두고 가는 거니까 뭐 가깝게만 가도 좋은 거잖아요. 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코스닥을 제가 1,500까지 보자라고 이제 계속 이제 넓혀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1,400까지밖에 못 갔어요. 지방선거 전까지. 그렇다고 저를 욕하실 겁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 가긴 갔잖아요. 100포인트가 모자는 거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쵸. 방향성과 의지를.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가격과 숫자에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 그 몇 포인트 틀렸다고 그거 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코스닥에서 지금 코스닥 자체가 좋은 분위기가 지금 뭐 어쨌든 바이오 쪽에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악화되면서 진행이 됐으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 바이오 얘기만 아마 증시 오너갈 내에서도 좀 많이 언급이 되면서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타자 계속해서 우리가 AI스케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K배터리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들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숫자의 여부를 예민하시기 때문에 숫자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아예 크게 한번 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배터리를요, 제2의 성장축을 ESS로 보고 있다. 근데 이건 누구나도 알고 있는 재료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월가든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화학 쪽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3일 전에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냐? 바로 PFE 규정이라고 해서요. IRA법이 지금 조기적으로 폐지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하고 미국에 원래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에 다시 협상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가 돌고 있죠? 얼마 전에 트럼프가 H200을 중국한테는 수출해도 된다. 부분적으로 했지만 중국이 그걸 또 거부했어요. 예. 그러면서 반도체가 그 뉴스가 나오면서 며칠 동안 좀 재미없었던 흐름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작업? 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PFE 규정이 뭐냐면 중국 자본의 25%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이 중국 자본이 25% 이상이면은 이게 세제 혜택이라든지 미국의 공장이라든지 공급망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 법률적인 규제안을 내년에 지금 땅땅 찍어서 확정을 시키려고 미국 내부에서 지금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고요. 특히 이제 세제 혜택이죠. 26년도부터 소재가 60% 이상이 비중국계. 예. 그러니까 그리고 2030년도에는 85%까지. 그러니까 비중국에서 구매하거나 생산하는 기업들 위주로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결론은 어떻게 낼 수밖에 없냐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 싸움에 오히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어느 쪽이죠? ESS 배터리 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 중에 한 기업이, 소재 기업이
오늘 이 뉴스가 좀 보도됐어요. 어떤 뉴스냐? 바로 LNF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LNF 제가 편입 종목으로 추천해 드렸죠. 미국 미시간주에다가 공장을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라고 일단은 밝혔고, 여기에서 이제 ESS 배터리 관련된 부분을 주축으로 해서 대형 배터리 관련된 공장을 증설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그 뜻은 결국 뭐냐면 이미 미국의 의도를 철저하게 계산한 바로 캐펙스, 캐파를 증설하기 위한 투자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25%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게요. 그러니까 LNF 대주주 뭐 조건 같은 것도 보시면, 대주주 이제 그 지분율 보시면 중국 자본이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그 규정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K 배터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27년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좀 더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핵심 투자 포인트를 좀 준비했는데, 왜 위치가 미시간이냐? 바로 미국의 자동차의 심장입니다. 미국의 이 자동차 공장들이 가장 많은 곳이 미시간 이쪽이고, 그 다음이 이 텍사스 옆에 있는 테네시 쪽,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지금은 ESS용을 팔지만 나중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변모된 배터리도 만들 수 있는 공장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싸고 튼튼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지금 당장 이걸 지금 쓰고 있으니까, 따라서 지금 LF의 의도는 뭐냐면,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정말 골드만삭스나 뭐 UBS나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라든지 이런 뭔가 리튬 관련된 쇼티지를 대비하기 위한, 그러니까 수요가 내년에 엄청 증가하겠네. 26, 27년도, 28년도까지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증설 작업에 들어갔다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2차 전지가 주가가 그냥 횡보잖아요. 한번 슈팅 나오고 나서 지금 약간 좀 횡보하고 있거든요. 고점에서 한 3% 밀려서 며칠 동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귀에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스마트한 분들은 지금이 뭔가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가 매수의 기회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요, 이렇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고 있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새우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 업체들이 하고 돈을 버는 그림을 준비했는데, 공급망 이슈에 대한 반사 수혜주, 잠시 뒤 그 탑픽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기사를 이제 예시로 오늘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1타 종목 LNF는 아니죠? LNF는 이제 이틀 전인가 네.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잘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코멘트 드리고요. 세 번째 편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지겨우실 수 있는데, 찾다가 봐도 다시 또 편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한 달 전에 또 한번 두 번째 추천해드려서 또 목표가 터치했던 종목이잖아요. 다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명은요,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지 배터리 강사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가격 전략 만나볼게요. 네, 저는 뭐 배터리 강사라고 하면은 더 좋아요. 네, 아저씨보다는 낫잖아요. 네, 자, 에코프로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용은 큰 틀은 같습니다. 뭐 대한민국 최고의 순도를 자랑할 수 있는 양극재 생산하는 기업이다.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고요. 마찬가지죠. 이미 뭐 삼성 SDI 관련된 부분들, 지금 이제 배터리 공급 관련된 ESS 대형 배터리겠죠. 물론 이 테슬라도 파워웰이라는 이 대형 배터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 기업이 뭐죠? 배터리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가 아니고 소재잖아요, 소재. 예, 양극재 문제 안에 전해질 이렇게 이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중국에다 팔던지, 테슬라한테 공급하던지, 국내 LG 엔솔에 팔던지 다양하게 팔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요, 아마 LNF도 증설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증설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는 북미 지역에서는 사실 법인만 있고 공장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대세 자체가 공급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에코프로 입장 어쩔 수 없이 아마 LNF처럼 증설 이슈에 대한 뉴스가 아마 보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가격 전략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에코프로비의 1차로는요, 일단 20만 4천 원 선으로 일단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좀 길게 보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겠지만 30만 원까지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손절 가격은 16만 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차트 다시 보시면 여기서 말씀드렸었고, 또 여기서도 말씀드렸었고,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죠.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30만 원까지는 간다에는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개별적인 뭔가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요.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밴드로 찾아갈까요? 네, 오늘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또 못 다드린 설명들을요, 한 15분짜리 영상으로 좀 유튜브로 제작해가지고요, 네이버 밴드에다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셔서 영상 또는 무료 주식 밴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엠뱅골드 신광석 매니저 1타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